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네, 코드 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9일 4시 46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켜보고 있죠, 우리.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공포에 사로잡히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그래 한번 떨어뜨려봐, 내가 다 받아줄게, 더 떨어뜨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어제 오랜만에 이제 영상에서 아티스 화이트님이 오랜만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오르지 마라, 다음 주부터 가자. 진짜 정말 긍정적이세요. 아티스 화이트님 제가 항상 눈여겨보고 계신 분인데,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조금 힘든 장이지만 내일도 수급이 들어와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어제 외국인 기관은 단타 치러 들어왔다. 단타 치러 들어왔고, 조금 먹고 빠진 것 같아요. 수급이 연속성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이제 급상승할 것 같아요. 박셀 바이오 리뷰 감사합니다. 좋은 호재가 나오기만 기대해 봅니다. 근데 호재 그 나셀님, 저도 이제 뭐 거의 빠짐없이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인데, 호재는 아마 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쯤 나올 겁니다. 지금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렇다고 뭐 호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나온다, 100% 나온다, 그런 것도 뭐 쉽사리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추세선과 이제 저항선을 돌파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이거 외우시는 거죠? 어, 약간 제목이 어이가 없나? 네, 아무튼 추세선과 저항선 돌파를 잘 지켜. 네, 그쵸.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 네. 내가 시간을 좀 아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 저항선 돌파하는 그때부터 이제 지켜보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는 이거는 로그 눈금입니다. 선형 눈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보는 선형 눈금이고, 로그 눈금은 여기에요. 로그 눈금을 보게 되면 여기에요. 저는 아마 추세선을 돌파한다는 거는 로그 눈금을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겁니다. 로그 눈금을, 거기 그러니까 선형 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긴 하지만, 로그 눈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준점이 없을 때는 이제 뭐 약간 해외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 눈금을 좀 더 중요시 여기면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기준점으로 삼는 거는 이제 로그 눈금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고 있죠. 단기적으로 2월 24일 박스 로킨 다시 1호 승인 최종일이라서 우선 이거 바라보면서 임상 이상 첫 번째 환자 완전간에 이어서 두 번째 환자분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 보는데,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저도 뭐 나오게 되면 알아서 뭐 올리겠죠. 올리든지 할 텐데, 일단 뭐 실질적으로 그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음 약간, 근데 생각보다 제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29만 9,700원, 뭐 무상증자가 반영이 된 주가긴 한데,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대까지 왔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좀 신기해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다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이 정도면은 좀 공포에 사로잡힐 만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래 한번, 약간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래 한번 더 내려봐. 내가 받아줄게. 난 다 할 줄 알아.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맞나요? 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보다는 뭐 10년 장기 투자하지 뭐, 한 1, 2년 장기 투자하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분들이 더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냥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죠. 하이먼 민스키.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민스키 파동. 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과열 국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과열, 뭐 이 행복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닐 거다 약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좌절 국면이거든요. 네, 좌절 포기 약간 이런 국면인데 생각보다 시장 참여자들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 생각보다 이제 셀트리온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언급을 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전에 셀트리온도 이제 비슷한 사이클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랬는데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하죠. 9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쌍봉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인다. 근데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 되면 또 반등을 주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반등을 준다. 이게 셀트리온 주가 흐름이었죠, 예전에. 예. 근데 셀트리온은 좀 기준점을 잡기가 상당히 쉬웠어요. 왜냐면은 셀트리온이 만들어 온 이제 월봉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은 저는 13만, 15만 원 정도를 잡았었거든요, 예전부터. 옛날에 이제 19년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 정도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을 조금 연결을 하게 되면은 직전 저점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19년도, 뭐 20년도 작년에 이제 형성이 되었던 저점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준점이 명확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보니까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야 되나? 이 봉의 중심값을 기준점을 잡아야 할지 뭐 그런 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예. 아니면은 주봉을 본다라고 해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음, 보통 이제 주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직전 고가나 아니면 이런 매물대 이런 시초가나 종가 이런 구간들을 이제 보통 잡기 마련이죠. 보통 지지 구간을. 근데 아직까지는 테스트를 한 건 아니고 뭐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주봉상에서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조금 매수세가 나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일봉상에서는 기준점은 결국에는 뭐 60일선이나 아니면은 직전 매물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구간 매물대를 하는 건데 일단 패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M파동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면은 한 10만 원대, 10만 원 살짝 깨지고 9만 9천 원대, 9만 원대, 9만 원대 후반 가격대로 눈여겨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은 또 근거가 있죠. 어떤 관점에 있어서 근거가 될 만한 자리가 있죠. 근거가 될 만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매수세가 그래도 발생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리.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단기 반등이고 결국에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어떤 저항 구간들을 그래도 결국에는 한 번에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걸려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추세 반전이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제 박스나 아니면 수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렴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박스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한 시점부터가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상승 랠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이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1차적인 관문은 결국에는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을 돌파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횡보까지도 해줘야 이제 뭔가 반전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생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정말 많이 내려오긴 했죠. 정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진짜. 음, 글쎄요. 네, 이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려했던 것보다 분위기는 상당히 뭐 근데 오늘은 또 모르죠. 5%, 약 6%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좀, 아, 진짜 반등이 왜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지지 레벨이나 저항 레벨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종목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네. 어쨌든, 이런 추세가 이제 벗어났고, 추세는 벗어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흐름은, 개인적으로는 좀, 결국에는 여러분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줄 거다. 근데 문제는 어느 시점이 문제냐면은, 여기서 변동성이 정말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옆으로 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반등이 정말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횡보를 시켜버리거나 그러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걱정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반등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라는 거 이제 기대감이지만 제가 좀 우려감을 가지는 사이클은 주가가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정말 길게 횡보를 시킬 때도 있어요. 정말 길게 생각보다 그 이상 물론 이게 신규 상장주이고 사이클이 그렇게 크게 나온 그게 뭐냐 작년 9월 달에 상장함으로써 뭐 사이클이 긴 건 아니죠. 예, 사이클이 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역사가 긴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된 주식이다라고 그러면은 횡보를 몇 년 동안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몇 주나 한 몇 달가량 이렇게 횡보를 시켜버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좌절을 하죠. 그냥, 이게, 좋은 종목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거 횡보를 이렇게 시켜버리면은 이게 죽었느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데 또 못 올라갈 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단순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즉각적인 수익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트레이더들은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결국에는 뭐 박스루핀이라는 이제 아니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NK 세포 치료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스 NK 뭐 이런 임상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하시는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이제 변동성이 좋으니까 변동성도 좋고 상승률도 좋으니까 이제 따라 붙어서 매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상승률 자랑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올라갈 때 당시에 이제 댓글에서 뭐 100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 이상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 아무튼 이게 이제 변동성이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그 가치 투자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이 좋아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다 감내를 하면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다 감내를 하시면서 과연 내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안 올라갈 때 그런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등을 줄 거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이 고점을 뚫겠지라는 기대감 아니면은 직전 매물대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순간이 이제 무력화되는 거는 이제 주가가 횡보할 때 횡보할 때조차는 횡보하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참 힘들게 되죠. 그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여기서 매도 관점은 아니지만 뭐 굳이 내려올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이제 리뷰를 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직관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종목들마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특징은 그거죠. 특징 하락 추세는 항상 누구나 있다. 종목들은 있는데 결국에 반등은 다 줄자리에서 준다. 반등은 줄자리에서 주긴 하는데 다만 이 하락이 깊은 거에 비해서 반등을 그렇게 세게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반등의 세게도 더더욱 더 약해진다. 근데 과매도권에 접어드는 건 맞죠.
예, 또 과매도권에 접어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과매도에 접어든다는 건 뭐 RSI 지표든 아니면 MACD 보조 지표 그 오실레이터든 실질적으로 과매도나 아니면 과매수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머무르려고 하는 성질이 상당히 강하죠, 종목들마다. 그러니까 과매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매도가 잠깐의 슈팅을 주고 해소시키고 다시 또 과매도권에서 이제 오실레이터 지표가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이제 뭐 RSI 지표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점이죠. 과연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세는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잘 판단하셔서 내가 그래도 이 종목을 아니면 이 회사를 믿어보고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가격만을 생각하겠다. 그러면은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고민하고 투자를 결정하자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월 5일, 2월 4일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가온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CS윈드, 현재가 92,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4,800원, 손절가 88,500원으로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